전현규의 도시개발TV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위해서 전번 시간에 정비구역, 정비사업,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덩달아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은 법에서는 조문이 하나는 10몇 조에 나오고 하나는 70몇 조 뚝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아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날짜 이후부터 토지 등 소유자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들을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아보려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알고 봐야 됩니다. 그게 기준 시점이 되는 거죠. 법에서는 조문들을 같이 붙여놓으면 좋겠는데 이게 공급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맨 뒤에 77조로 넘어가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은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한다든지 필지를 분할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대지에다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하나의 건축물을 주택하고 토지를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기도 전에 시도지사가 그 이전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되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해지게 되고 그것을 권리산정 기준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어떻게 조합원으로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절대로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토지 등 소유자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왜 이런 절차를 거치게 하냐 하면은 그 조합이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넘어가서 비로소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총회를 열었다 하는 것은 조합총회가 아니고 주민총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혼동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 정비형 재개발이 도시환경 재개발이 하나로 묶어져 있죠. 그 사업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강제조합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를 갖고 있는 자 또는 그 토지 위에 설정된 지상권자까지 합해서 우리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합하는데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상권자는 사실상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주택하고 토지를 갖고 있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바로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재건축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인데 여기서 조합원은 몇 명이다. 보통 우리 법상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100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의 경우에는 한 80명이나 85명 정도가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강제조합원이기 때문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가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조합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별하는 이 실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보충이 필요한데 추가로 빈지법에서 가로주택이나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빈지법상은 가로주택은 당연히 강제조합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소규모 재건축은 임의조합원으로서 조합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도정법하고 그 다음에 빈지법을 비교해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도정법상 조합원인지 빈지법상 조합원인지를 구별해서 들으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전체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해서 진행을 하죠. 이 추진위원회가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조합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합을 통해서 비로소 2단계로 구역지정 이후로 조합에서 새롭게 토지 등 소유자에서 조합원으로 걸러내게 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단계로 넘어간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으로 가면서 드디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2단계의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어디서 갈리냐 하면은 대표자로 선정하는 경우에 갈리게 됩니다. 하나의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당연히 1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거나, 그렇죠? 39조 1항에서 1, 2, 3호로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대표자 조합원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 39조 1항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만 조합이 되는 경우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토지하고 지상권자하고 둘이 적립하고 있다면 둘이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말씀드렸듯이 지상권자는 관리처분 이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토지의 소유권자가 대표자가 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로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가 되어 있던 되어 있지 않던 부부지간하고요, 그 19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 비속, 아들 딸들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각자가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의 자산이다 라고 봐서 부모들한테만 하나만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빠져나가는 방법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상에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거나 19세 이상의 자녀가 분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빠져나와 있으면 이 사람들은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고 19세 이상의 자녀가 주택을 하나 또 갖고 있어요. 별도로 자기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있으면은 한 세대로 봐서 못 받게 되는데 19세 이상이면서 따로 떨어져 있고 있으면은 별개의 세대로 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자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주민등록상에서 같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적용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대 분리는 이거 말고도 지역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세대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넘겨받아서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양수인하고 넘겨준 사람하고 각 대표자를 선정을 서로 해야 된다는 우스운 결과가 나오죠. 그러나 여기 조문을 잘 살펴보시면 한 사람한테 받은 한 사람이 조합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39조 1항의 규정이고요.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조합설립 인가 이후 이 3호가.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